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 와중에도 가짜뉴스 뿌리는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혈안이 돼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FDA 한국 진단 키트 사전 승인이라는 외교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강경화가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뉴스를 듣고 매체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좌파 언론들 그다음에 좌파 시민단체들 좌파 유튜버들 일제히 한국의 국뽕이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의 능력이 인정을 받았니 어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문재인의 치적인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치적이라면 결국 이제 총선에 이제 유리하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전 승인이 아니고 잠정 승인이라는 얘기였어요. 잠정 승인. 잠정 승인이라는 건 이제 정식으로 승인한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데도 마치 외교부는 말이죠. 외교부라는 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승인도 안 났는데 문재인의 치적인형 발표를 하고 이게 무슨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선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문재인에 대한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는 인간 타입으로 봤기 때문에 믿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밑에 부역하고 있는 멤버들, 집단들, 관료들까지 말이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젊은 애들은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고 배경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속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젊은 애들만 속여서 일시적으로 인기만 끌어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세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일 통화 스와프 긍정적, 일본 입장이 중요. 이게 마치 말이죠. 일본한테 스와프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지금 막 주고 있거든요. 사실 위험한 거는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가 중국 이전에는 일본이 세계 넘버1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데 부채가 없어요. 자국민들에게 부채가 많이 있지 외국의 다른 나라의 부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통합 스와프를 안 하게 되면 위험한 그런 나라하고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일본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인 거를 잘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600를 6개월 시한부로 한국에 통화 수합을 해줬다. 이게 마치 외교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미국으로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수순에서 했었던 거에 불과한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죠. 마치 미국이 한국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또 미국을 잘 팔아먹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정치적이고 가증스럽고 비열한지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그 거짓말을 아주 가볍게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사실 사람같이 좀 안 보이고 그랬는데 문재인도 저는 문재인 뿐만 아니고 문재인 주변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며칠 전에 청와대 확진자 추이 그래프까지 이제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날짜를 말이죠. 확진자가 확 제일 늘었었던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치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2월 29일 이전에 이미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한 상태고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조사가 대구만 집중적으로 했을 뿐이지 지금 대구 이외의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거의 사실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와중에 며칠 전에 그 제주 여행에서 이제 확진을 됐었던 그 미국 유학생에게 원희룡이가 이제 그 뭐 당은 그렇습니다만 좌파 사상이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이가 시작이죠.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게 이제 시작이 문재인이었는데 대구, 신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국민들에게 전가를 시켰단 말이죠. 그것도 정치적으로 특정 지역을 몰아가지고 대구 사람들하고 신천지 뭐 저도 신천지에 절대로 호의적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의 그 나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그 한쪽을 매도하는 이런 건 우리가 그 경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용의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슨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제일 먼저 올리고 그러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주도 그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학생이나 부모가 엄마죠. 모녀가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행을 자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욕먹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희룡이 같은 사람이 도지사가 말이죠. 국민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본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원인을 제공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중국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이는 대구 신천지의 원인을 돌리기 이전에 분명하게 중국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원희룡이도 중국에서 제주도 여행 온 중국 사람들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 안에 확진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처벌을 해야 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 문재인이도 그렇고 원희룡이도 그렇고 정부 관료들도 그렇고 전부 국민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그 다른 한국 사람들 적으로 몰린 한국 사람들을 매도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선을 돌리게끔 만드는 거죠. 이 정권이 얼마나 야비한지 저는 보다 이렇게 치가 떨리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거기다가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국가 재난 상황인데 자기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이죠. 부천시는 빼고 돈을 주겠다?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 아니 많은 돈도 아니지만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천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시는 빼고 하겠다? 저는 남자들 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지사라는 사람이 말이지 뭐 그것도 뭐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사람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부천시 빼고 준다? 에라이 그게 네 돈이냐? 그건 네 돈 아닌데 왜 네 돈인 것처럼 그렇게 빼고 주는 많이 그렇게 하냐고. 더군다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은 이미지에 좋지 않은 평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난 저런 식으로 포퓰리즘을 아주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증오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코로나 사태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번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죠. 이용하려고 지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그 여당이 계속 정치를 하게 만들 것인가. 또 야당에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가지고 있겠지만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을 두고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기회조차가 없어진다라는 그 현실에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메르스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 코로나19에는 문재인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얼마나 선전선동을 하고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로 집회가 금지되기 전에 금지될 것이다. 그리고 뭐 민간인 피해가 일어나면 민심이 떨어져서 야당한테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은
여당 운동권 출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생각하는 한계가 있지만 저 친구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쁜 짓을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자체도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어영 언론, 좌파 언론, 좌파 시민단체들, 여당 모두 동원해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지지율을 뭐 여론조사를 믿건 안 믿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불행한 거는 이 엉터리 문재인 지지율을 믿는 개 돼지들이 있는 데다가 또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 실체를 모르고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지율에 현혹돼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지금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해외 유명인들이 사망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황태자인가요? 황태손인가? 공중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시무라 켄이라는 그 유명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어제 결국 이제 70세 나이로 사망을 했죠. 또 미국의 그 CBS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제가 이름을 좀 갑자기 좀 까먹었습니다. 여자 저널리스트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사망을 했죠.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밑에 왼쪽 하단에 김정은이가 미국 북한 군인들하고 지금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근데 저 부분이 지금 그 여러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 사진을 찍을 때 다들 검사를 미리미리 다 했겠죠. 그리고 건강한 애들만 위주로 해서 사진을 찍었겠습니다만, 국내 여론이 지금 북한의 국내 여론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조차 한국은 사재기가 좀 적습니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배급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물자 자체가 풍족하지도 않은 나라인데다가 배급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북한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지금 사건 사고 그 탈주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홍보용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부에는 미국 이제 CNN 뉴스의 오늘 아침 자 뉴스입니다. 화면에 이제 미국의 위기에 희망의 장면이라는 그 제목으로 검역소에서 지금 사람들을 검역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으로 CNN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의사들과 그다음에 방역 요원들이 그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사진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저께 3일 전에 미국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NN인가 폭스뉴스인가에 나왔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현재 10만 명 이하로 사망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방송에 나왔었는데, 오늘 뉴스에는 미국은 지금 20만 명으로 20만 명 이하로 사망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뉴스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 심각한 상황이고,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나면 미국에서는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금액, 제가 얼핏 뉴스에서 봤었습니다만 3,200억 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며칠 됐죠.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결코 지금 중국은 이번 우한 바이러스 초기에 정보 공유를 제대로 안 했고 거짓말로 정보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커다란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여러 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 내지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예견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 그 일본 뉴스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그저께 전 세계에서 입국자를 지금 막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실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미국의 보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보복이라는 건 그 기사에서는 이랬습니다. 전쟁이 아니냐. 전쟁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중국 내부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되더라도 중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을 만큼 대대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외국 언론들의 주된 기사 내용들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던 게 문재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보이시죠? 옆에 그 홍남기 부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측근들이 앉아있는데 전부 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문재인만 노란 특수 제작된 마스크라고 그러죠. 뭐 개인이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최고급 필터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볼 때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문재인은 가증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끔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말을 아주 쉽게 태연하게 죄책감 없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의학 용어로는 제가 뭐라고 적당히 아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저 정도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면 소시오패스가 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끄는 대한민국 계속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